이거야말로 모르면 손해입니다. 손해. 손해. 안 웃기나요? 재밌는데? 손해. 자, 모르면 손해. 손에 힘이 안 들어간다. 뇌경색 인지장애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군요. 아니 이거 사실 손에 힘이 안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거 그 악력인가요? 뭐 손에 쥐는 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뇌경색 인지장애 그러니까, 너무 무섭다. 무섭다.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약간 겁주리는 거긴 한데 사실은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이제 손을 꽉 쥐는 힘, 네. 악력과 저런 뇌경색 인지장애 근감소증이 관련 있다는 연구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이 손의 힘이 약하면 아무래도 뇌경색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손의 힘이 약하면 뇌경색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안 하겠죠. 그렇게 되면 몸 전반적인 근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악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악력과 뇌경색 또 인지 기능 근감소증이 관련 있다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악력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근력과 근육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 때문에 활동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이 감소하고 또 악력도 감소하는 그런 관련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약간 병을 놓칠 것 같다든가 맞아. 컵을 떨어뜨리다던가 그럴 때 악력이 좀 약해졌구나 느끼긴 하는데 그 밖에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날까요? 네, 악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요. 좀 정리된 화면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병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따는 그런 병따기를 돌리려고 할 때, 네. 맨손으로 할 때 이게 힘들고 또 캔뚜껑 따기가 어렵다. 맞아, 쨍. 또 마트 가서 장을 볼 때 짐 들고 오시는데 이 무거운 짐을 손으로 맨손으로 들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또 주의하실 게 이게 물건을 잘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집에서 컵 떨어뜨렸다, 물병 나도 모르게. 떨어뜨렸다. 네. 이런 것도 악력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되고요. 또 우리 주부분들 집안 살림하실 때 행주는 이렇게 비틀어서 짜잖아요. 네. 비틀어도 따려고 하니까 힘도 약해지고 잘 짜지도 않고 손목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악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거를 나타내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악력이 유독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좀 체크해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손이 떨린다. 가만히 있어도 이거는 떨린다. 무슨 질병의 적신호일까요? 파킨슨병의 적신호는 무서운 거 많이 나오네요. 네. 파킨슨병은 뇌의 흑질에서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고요. 동작이 느려지든지 아니면 동작이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뇌 흑질 부분에서 원래는 그 도파민 만드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네. 저게 감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저렇게 이제 손떨림이 생기죠. 저 손떨림의 특징은 안정시 손떨림이 특징입니다. 손을 쓸 땐 떨리지가 않아요. 예. 근데 가만히 있으면 손 떨리고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면 손 떨림이 이제 이렇게 생깁니다.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손 떨림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손가락을 이렇게 마는 것처럼. 한약을 마는 것처럼. 약간 그렇죠. 비비듯이. 네네네. 이렇게 알약을 만다고 하거든요. 이런 이제 손떨림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이런 손떨림이 있다고 해서 파킨슨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안정시 손떨림이 있다고 하면 파킨슨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손떨림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고요. 네. 그 다음도 또 어머님들이 많이들 고생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아프다면 이걸 의심해 볼 수 있대요. 골관절염. 관절염이 생겨. 손가락 마디마디 쑤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관절염 중에 이제 제일 흔한 게 골관절염이거든요. 골관절염이라는 병은 뼈와 뼈가 만나서 이렇게 관절을 이루는데 거기를 많이 쓰게 되면 이 끝엔 연골이 있는데요. 많이 쓰게 되면 연골이 닳게 되고 주변에 염증이 퍼지면서 인대라든가 힘줄, 근육까지 퍼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이제 얼굴에 주름살 생기는 것처럼 관절염이 생기는데 네. 저 이제 사진을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 저게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마디가 굵어져 있죠. 마디 굵어져 있고 더 심해지면 마디에 손가락이 휘게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휘게 되고요. 휘게 되고 그다음에 더 심해지면 관절이 구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네, 저게 이제 그 퇴행성 골관절염의 특징입니다. 네, 아유 저 사진 보니까 진짜 엄마 생각나네요. 우리 평생 일만 하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손가락 마디마디 보면 아주 이렇게 휘어지고 굵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마음이 아파요. 그게 일 많이 하셔서 그 손가락 관절염이 온 거네요. 그럼 요 손가락 관절염에 어떤 보여지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네, 손가락 관절염의 특징은요.
맞아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이렇게 쑤시면서 아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세요. 손가락 마디가 아프고요. 또 손가락 마디에 변형이 있기 때문에 마디가 굵어지고요. 이 마디를 또 누르면 심한 통증을 또 호소합니다. 아, 아프구나. 그리고 또 이게 오래돼서 변형이 되면요. 손가락이 휘고 잘 안 굽어지는 그런 변형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손가락 관절염에 그 증상이 통증이 꼭 주로 아침이라든지 새벽에 통증이 더 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손가락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아,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우리 몸의 관절의 양측에 대칭성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요. 또 특징적인 게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손이 뻣뻣하고 불편한 걸 이거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1시간 이상 불편해가지고 푸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랑 좀 다른 거는요. 네.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이제 손가락 관절 통증만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통 이외에도 전신 증상, 뭐 식욕 부진이라든지 체중 감소라든지 열이 약간 난다든지 그런 전신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게 또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네, 손가락 관절의 변형과 통증이 온다는 거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골관절염이 비슷한데요. 이제 굳이 약간 비교를 하자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되게 좀 젊은 연령, 20대나 30대에서 먼저 생기고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 조직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는 자가 면역 약을 써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골관절염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 한 40대, 50대 이상부터 이제 시작하고요. 네. 손가락을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 그리고 그 손가락에서도 그 생기는 부위가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개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요 마디에 주로 생기게 되고요. 네, 골관절염은 끝에 주로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요. 좀 어머님들 집안일 좀 덜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악력 키우고 손가락 마디마디 풀어주는 손가락 운동 한번 배우고 갈게요. 김나래 트레이너님 가르쳐 주세요. 네. 일단 먼저 손가락 관절을 엄지손가락부터 쫙 풀어보실 건데요. 네. 양손을 쫙 펴고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만나게 터치 한번 5번씩만 해볼게요. 네. 돌아올 때는 손가락을 쫙 펴고 다시 둘, 터치, 돌아오고 셋, 이때 손가락 펼 때 힘 꽉. 그렇죠. 넷, 펼 때 쫙. 쫙. 그렇죠. 5, 쫙, 쫙. 돌아오셔서 자, 나머지 4개 손가락 네. 요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네. 고양이 발처럼 요렇게 네. 옆으로 왔을 때 요렇게 접어주셨다가 펴주셨다가 둘, 쫙. 셋, 되게 귀엽지 않아요? 넷, 다섯, 야. 잼잼 운동입니다. 가볍게 말아서 주셨다가 쫙 펴주셨다가 쫙. 또 5개. 둘, 쫙, 쫙. 셋, 야옹. 넷, 마지막 5. 야. 자, 이렇게 손가락 운동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 이렇게. 요거 좀 아이고. 했다고 좀 시원하고. 네. 아니 쉬워서 그냥 네. TV 보면서도 막 이렇게 네. 야옹야옹 야옹, 이렇게 하면서 TV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운동만으로는 관절염 예방이 충분하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일상생활 속에서 좀 어떤 거를 주의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네. 그 기온이 낮아지거나 또 손이 차갑게 되면 관절에 염증 생기기가 더 쉽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손을 차갑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차트를 보시면 그래서 가능하면 차가운 데 노출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설거지는 미지근한 물로 하고요. 미지근한 물로. 네, 가능하면 찬물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어. 그다음에 물건 들 때는 손가락을 많이 쓰니까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손가락의 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들지 말고 손으로 물건을 또 이제 손잡이가 너무 좁으면 손가락에 부담이 되니까 아. 그 가방에 좀 띠가 넓은 가방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걸 네. 쓰는 게 낫죠. 그다음에 행주 걸레를 짤 때 안 짜는 게 좋은데 뭐 안 짤 수는 없고 짜야 된다고 하면 손가락보다는 손바닥을 쓰는데 보통 이제 이런 짜는 동작을 하면 손가락은 원래 요 동작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비틀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부담이 되거든요. 이렇게 짜게 되면. 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동작, 이렇게 짜지 말고요. 네, 이런 동작 하는 게 낫고요. 예. 그다음에 대청소나 김장한 것처럼 손을 많이 쓰면은 온찜질 좋습니다. 네, 온찜질 하시는데 만약에 손가락에 열이 막 뜨끈뜨끈 나요. 네. 그럴 때 온찜질하면 더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땐 냉찜질. 아.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온찜질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너무 이제 요즘 컴퓨터 같은 거 스마트폰 많이 보는데 손가락을 많이 타이핑 치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요. 또 스마트폰도 같은 자세로 계속적으로 엄지를 쓰잖아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오, 그리고 요즘엔 또 이렇게 끄는 카트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굳이 무거운 거 이구지구 그렇죠. 힘들게 하지 맞아요. 마시고 네. 그런 거 사용하시는 것도 예.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질병 적신호. 그 다음은 손에 땀이 많이 나고 손톱이 갈라진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어도요, 손톱에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요, 땀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피부라든지 모발, 손톱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갈라지고 부서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경우에는 불필요한 땀이 많이 나고요. 이렇게 손톱에 세로줄이 가면서 끝이 갈라지고 심하면 손톱 끝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손톱을 좀 주의 깊게 잘 챙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네. 손톱 발톱 볼 때 좀 내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네, 좀 준비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평소에 본인 손톱을 잘 관찰을 하셨다가 색깔이 내 평소의 색깔과 다르게 어두워졌다든지 좀 노랗게 변했다든지 아니면 전에 없는 무늬가 생겼다. 가로줄 무늬, 세로줄 무늬가 생겼다. 이런 경우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강도도 보셔야 되는 게 손발톱이 손톱 깎다 보니까 잘 부러진다. 그리고 끝이 잘 갈라진다. 이런 것도 이상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감각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손톱을 가볍게 눌렀는데 유난히 좀 더 많이 아픈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좀 무디다. 감각이 별로 없다. 내 살 같지가 않다. 내 살 같지가 않다. 이런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좋지 않은 신호이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손톱이 패이는 증상, 손톱 끝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증상, 이렇게 모양이 변해서 손톱에 움푹움푹 파이는 그런 모양이 나타난다면 이게 손톱 이상이 다른 질환이 나타났다는 거를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진료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손이 그야말로 전신 건강의 거울, 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적신호 역시 한번 알아볼게요. 그 다음은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손가락에서 딸깍 소리가 난다. 방아쇠 증후군. 이렇게 하면은 딱딱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어떤 질환이에요? 손가락에서 이제 흔한 병입니다. 네. 총 한 번씩 다 쏴보셨죠? 저는 훈련소에서 다 쐈죠. 아, 예. 군대를 그럼- 갔다 왔기 때문에. 네네. 저랑 김승희 아나운서는 총 제가 쏴봤을 것 같은데. 합격 명사수였어요. 네네. 총을 쏠 때 보통 이제 한 번 쏘지 않고요. 한 번 걸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격발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흉내내는 겁니다. 손가락이 그냥 한 번에 구부러지지 않고 한 번 걸렸다가 구부러지는 거. 그게 이제 방아쇠를 당긴다고 해서 방아쇠 쑤시라고 하는데 이제 손을 보면 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잖아요. 손가락을 구부리는데 손가락 구부리는 근육과 힘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네. 이어지는데 여기가 구부러질 때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잡아주는 활차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활차. 예, 그림에서는 윤상인대라고 돼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예, 이렇게 눌러줘요. 힘줄이 이렇게 펴지지 않도록 이렇게 눌러주는 구조물이 있는데 손가락을 계속 쓰게 되면 힘줄이 두꺼워집니다. 저렇게 결절이라고 표시된 부분처럼 커져서 원래는 그 활차라는 터널 안을 왔다 갔다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굵어지니까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증상은 처음에는 지나가긴 지나가니까 걸렸다가 지나가니까 착각 걸리게 되고요. 더 심해지면 아예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이거 왜 안 되지 하다가 억지로 하면 또 뚝 들어갔다가 다시 또 빠지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또 빠지고요. 그다음에 또 증상은 보통 엄지, 중지, 약지에 생겨요. 예. 그래서 여기를 만져보면 손가락 뿌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에 결절이 만져집니다.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머님들이 총도 안 쏘는데 이게 왜 오는 거예요? 왜 방아쇠? 네, 손가락을 많이 일을 씁니다. 많이 해서 그런 거죠. 일을 일을 많이 많이 해서. 해요. 그렇군요. 군인들은 다 오게 그러면.